안녕하십니까, 박건배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Y델타 변압기를 결선하고요, 그 결선된 변압기를 가지고 페이저도로 해석하고 그 결과를 각변이 표기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삼상 변압기 결선입니다. 삼상 변압기 결선에는 Y 결선이 있고 델타 결선이 있죠. 그때 우리가 이 결선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선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싶을 때 그 대상으로 해석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결선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결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선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이 결선한다는 것은 해석도 기준 없이 해석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권장하는 어떤 기준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삼상 변압기를 갖다 결선을 할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죠?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결선을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눕혀놓고 하시는 분도 있죠. 이렇게 변압기, 이제 단상 변압기 세대를 놓고 결선 연습할 때는 단상 변압기 세대를 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눕혀놓고 결선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죠. 저는 세워놓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편리해서, 아니, 제가 보기에 좀 익숙해서 저는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주로 합니다. PPT 자료처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작업은 뭐냐 하면 극성점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페이지 해석을 말하는 건데, 페이지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극성점을 찍어야 우리가 해석의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극성점을 찍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표준 변압기인 감극성 기준으로 지금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란하게 찍어야 되는데, 어디다 나란하게 찍는 게 좋냐, 이거는 이제 왼쪽에다 주로 나란히 찍습니다. 왼쪽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요. 세워서 그리는 경우는 위에다 나란히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나란히 이렇게 찍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할 작업은 뭐냐면 극성점을 찍는다는 거죠. 간극성이라는 걸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그려 놓을 때는 위에다가 찍고, 물론 아래다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본인이 익숙한 방향에다 놓고 찍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눕혀 놓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그 경우는 약간 왼쪽에다가 찍는 게 좀 해석하는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극성점을 찍는다가 처음이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삼상 변압기이기 때문에 세선을 인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인출하냐? 자, 극성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할 일이 생깁니다. 극성점 찍은 단자에서 인출한다.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극성점 찍은 단자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출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인출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인출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극성점이 있는 단자에서 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세 가지 선이 다 나왔죠. 세 선이 다 나왔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줄 텐데, 여기를 갖다가 A, 여기를 갖다가 B, 여기를 C. 그러면 A상, B상, C상이라는 이야기죠. 1차 측에다가 이제 이렇게 썼으면, 이제 2차 측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소문자로 쓰면 좋겠죠. A, B, C. 이렇게 쓰면 좋겠죠. 여기다 이제 해석을 할 때는 RST보다는 ABC가 여러분들이 혼동이 적다. 그래서 RST를 쓰는 것보다는 ABC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순서가 가거든. 순서를 갖다가 계속 써야 될 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RST보다는 ABC가 훨씬 더 순서를 파악하는데, 내가 이제 순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ABC를 해석할 때 쓰는 것을 갖다 권장합니다. 제가 권장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덜 헷갈리는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ABC는 뭐 1, 2, 3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순서에 대해서 헷갈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근데 RST는 가끔 누가 먼저인지 왔다 갔다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BC를 해석할 때는 쓰는 걸 권장한다는 뜻입니다. A상, B상, C상. 자, 그러면 각 그 선을
각상의 선을 갖다가 인출선을 갖다가 극성점이 있는 쪽에서부터 인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을 매겼죠. A상, B상, C상, 2차 측은 스몰 a, b, c 이런 식으로 매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1번 극성점을 찍고요. 나란히 감성이란 걸 감안해서 찍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극성점이 있는 곳에서 한 선씩 인출한다.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변압기를 결선할 때 이제 Y결선한다. 자, Y결선. 자, Y결선을 한다 그러면은, 자, 요런 모양을 갖다 우리가 이제 Y결선이라고 하죠. 자, 이 결선은 지금 한 선씩 이제 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극성점이 안 찍힌 단자를 갖다가 다 모으면 이게 이제 Y결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극성점이 있는 단자에서는 한 선씩 이렇게 인출을 했죠. 그죠? 여기서 인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극성점이 없는 단자를 갖다가 이렇게 공통으로 잡으면 이게 Y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Y결선은 중성점을 이걸 접지할 목적으로 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접지하게 되죠. 여기를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자, Y결선입니다. 자, Y결선은 자, 이와 같이 마무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결선 하면 되겠죠. 델타결선. 자, 델타결선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선씩 지금 인출되어 있죠. 이제 2차 측을 델타결선 한다고 봅시다. 여기를 델타 A, B, C.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와 같은 게 델타라고 그러죠. 델타라고 그러지만 이건 사실은 이게 링입니다. 링으로 연결된 겁니다. 링으로 연결돼서 쭉 다 환영으로 다 연결이 되면 되죠. 다 이 본선이 서로 이어서 연결되면 되죠. 이어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보면 자, 여기서부터 보면 이상의 이제 그 극성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죠. 없는 곳에서부터 그 다음 쌍에 극성점 있는 곳으로 붙여나갔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없는 곳에서 극성점 있는 곳으로 연결해 붙이고 그 다음에 없는 곳에서 이어서 붙이고 자, 그렇게 되면 어차피 링이 되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극성점이 있는 곳에서부터 극성점 없는 곳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극성점 있는 곳에서 없는 곳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붙이면 이와 같은 방법도 델타 결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기에다가 그림에다 한번 옮겨 볼게요. 자, 항상 델타 결선 할 때는 첫 번째 상에서 두 번째 상으로 가는 규칙대로 두 번째 상에서 세 번째 상으로 가고 세 번째 상에서 첫 번째 상으로 요렇게 반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델타 결선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A에서 B로 갈 때 여기에 극성점이 없는 곳에서 극성점이 있는 단자로 이렇게 물어줬죠. 그죠? 이 방법이죠. 그럼 동일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B에서 C상으로 갈 때도 극성점이 없는 곳에서 극성점이 있는 곳으로 물어주고, 그렇죠? 계속 이어붙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상 다음에 B상이고, B상 다음에 C상이고, C상 다음 쌍은 A상이 되겠습니다. A상. 그러니까 C상은 극성점이 없는 단자에서 극성점이 있는 단자에 A상으로 갖다 물어주면 되겠죠. 자, 요게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델타 결선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방법도 있겠죠. 요런 방법으로 델타 결선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해보면 극성점이 있는 단자에서 없는 단자로 연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때 극성점이 있는 여기 단자에서 없는 단자 쪽으로 연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델타 결선이 되겠으면 BC도 마찬가지로 AB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극성점이 있는 단자에서 없는 단자로 연결하고 C에서 그러면 또 A로 가야 되겠죠. 극성점이 있는 단자에서 없는 단자로 이렇게 연결하면 자, 요게 된 겁니다. 요게. 여기서도 확인해 보면 가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죠. 어디 갔는지 제자리로 돌아오면 델타 결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죠. 일단 링이죠. 선이 좀 꼬여 있어서 뭐 혼동될 수는 있으나 이것도 델타고 저것도 델타고 다 델타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결선을 한번 해보자는 거. 처음에 극성점을 찍고 그 다음에 극성점 있는 단자에서 한 선씩 인출하고 그 다음부터 Y결선과 델타 결선을 완성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Y델타 결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Y델타 결선을 이제 우리가 해봤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페이저도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석하거나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문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어디서 책을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다고 봐요. Y델타 결선은 1차 측과 2차 측 전압의 위상이 30도 차이가 난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퀘션이라고 봅시다. 그래? 1차 측하고 2차 측 전압이 30도 이상 차가 나는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 결선도를 그려보고, 그 다음 그 결선도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페이저도로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저도를 지금 그려볼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페이저도를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오결선이라든가 그런 거 찾을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현장에서는요. 자, 그런 활용도가 높은 거니까 요 페이저도 그리는 거를 여러분도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Y델타 결선을 갖다 그려야 되겠죠. 자, 그려야 될 때 아까 그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세워서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극성점을 찍는다가 1번이었죠. 극성점이 이미 찍어져 있죠. 그 다음에 극성점이 찍힌 단자에서부터 한 선씩 인출한다. 한 선씩 인출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름을 먼저 적어버리죠. A, B, C. A상, B상, C상. 자, 2차 측도 이렇게 써놓죠. A, 자, B, C로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Y결선을 하면 되겠죠. Y결선은 자, 1차 측, 자, 극성점이 안 찍힌 단차를 갖다가 다 모아서 접지까지 내려놓으면 되겠죠. Y결선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델타 결선은 임의로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임의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극성점이 없는 곳에서 있는 단자로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Y델타 결선까지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작업은 뭐냐면, 전압이니까 우리가 이제 전압 해석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상전압을 각각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전압을 각각 표기해 보는데, 자, 여기 이름을 쓰는 것이 해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봅니다. 자, 여기로 보세요. 여기는 A상전압이 되겠죠. 상전압은 여기가 접지 중성점이고 여기가 0V 점이죠. 해석상 0V 점이죠. 그죠? 0V에서부터 영전위 기준점으로부터 어떤 값이니까 이건 전위 값이 되겠습니다. 전위 값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VA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VA 전위. 이게 상전압은 전위가 되겠죠. 우리 전자기학 세 번째 시간에 배웠죠. 자, 여기는 VB라고 하는 비상은 전위가 되죠. 그죠? 전위가 되고 여기도 VC. 전위차 개념에서 전위가 되죠. 그죠? 영전위 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값이 우리를 이제 전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게 델타 결선에서는 보니까 여기죠. 이거는 전위가 아니죠. 뭡니까? 전위차죠. 전위차 표현 방법 우리가 다 배우고 왔습니다. 전자기학 세 번째 시간에 다 배우고 왔습니다. 항상 전위차는 노테이션이 두 개가 붙어야 돼. 두 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두 점 간이 전위의 차니까 두 점의 노테이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항상 이 규칙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목표점을 항상 먼저 써준다. 자, 제가 어디로 왔어요? 도달점. 도달점. 이게 화살표의 끝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얘가 어디서 왔어요? B에서 왔죠. 이런 방법으로 전위차는 표현해 줍니다. 항상. 근데 전위차는 동시에 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어디에 먼저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왔는지를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VA, B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위차를 표기해 봅니다. V, B, C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요 V, C에 도달했고 어디에서 왔어요? A에서 왔죠. 그래서 V, C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A구나 해서 VCA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또 다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페이저도를 그린다 그러면은 페이저도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페이저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페이저도는 누군가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항상 제가 페이저도를 그릴 때는 뭐를 먼저 세웠어요? 전압방정식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준을 먼저 세우고 했죠. 그래서 그 기준은 어떤 게 되었으면 가장 좋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Y결선의 A상을 좀 기준으로 우리가 그리면 좋겠다. 어떤 게 기준이 돼도 상관이 없죠. 기준을 잘 세워놓으면 그 다음 거 그리기가 편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A상의
여기를 갖다 기준은 0도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가장 좋겠죠. 여기를 갖다가 VA로 기준을 잡아 놓으면 당연히 VB와 VC는 발전기에서부터 쭉 만들어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평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보다 몇 도 느리게 내려야 돼요. 느린 위치에 나타나야 돼요. 120도 느린 위치에 나타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B상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VB. 자, 그 다음에 C상은요, 그것보다 발전기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A상 만들고, 그 다음에 B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C상을 만들죠. 그래서 120도 또 늦은 위치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네, C상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VC 이렇게 나타나면 되죠. 자, 그러니까 A상의 기준이 잡히니까 자동으로 VC, VB, VC가 자동으로 우리가 잡히는 걸 알 수 있죠. 기준이 역시 중요하다. 네,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A상을 기준 잡으니까 여기까지 다 잡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뭐냐 하면은, 자, 여기를 그려야 되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관계라는 거죠. 이 두 개의 관계는 위상관계예요. 위상관계. 지금 우리가 위상관계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죠. 위상관계는, 자, 우리가 간극성인 변압기는 여기는 두 개가 뭐냐면 유기기전력의 관계나 같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간극성에서는 동상이다. 또 이 두 개도 항상 동상이다. 이 두 개도 뭐가 돼요? 또 동상이다.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델타를 그릴 때는 이렇게 제가 미리 그려놓은 삼각형 형태로, 이제 평형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평형이라고 가정하고 그려놓은 거예요. 삼각형 형태로 지금 그려야 될 텐데, 전압을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맞춰야 돼요. 여기가 Y결선 같으면 여기가 중성점이 되죠. 중성점이 되죠. 그러면 델타에서 중성점은 어디냐? 델타에서 중성점은 어디가 되냐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점이 됩니다. 똑같아요. 중성점이 있어요. 델타도 무게중심점이 있고, 델타의 무게중심점은 어디라고요? 영전이가 되는 부분이죠. 정기적으로 영전이가, 계산상 영전이가 되는 점이죠. 그게, 여기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점이 됩니다. Y의 중성점은 여기가 되고, 그리고 그 무게중심점인데, 이것이 Y하고 델타하고 다른 건 뭐냐면 해석상은 똑같고요. 델타는 그 점을 갖다 직접 접지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죠? 가상의 점이기 때문에, 그죠? 계산상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접지를 직접 할 수가 없죠. 그 대신 Y 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 점이죠. 요 점이, 요 점인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성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 점을. 그래서 중성점을 우리가 접지를 하죠. 그래서 중성점 접지 그렇게 부르죠. 델타는 특별히 이 계산상의 이 무게중심점이 계산상, 폐조도상에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점이 중성점이 되는 것은 명확하지만 요 점은 가상의 점이라서 직접 접지를 할 수는 없죠. 그 점이 다르죠. 지금 뭐냐면 요거를 갖다가 중성점끼리 겹쳐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점과 Y결선의 중성점을 갖다 딱 겹쳐 놓으면 되겠죠. 자, 무게중심점이라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되면 이등분선이죠. 이걸 이 만나는 점을 갖다 무게중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손가락을 거기다 딱 대면 뭐냐면 이제 딱 균형을 맞춰서 이제 안 떨어지고 딱 균형을 잡고 있죠. 그게 무게중심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미 이제 겹쳐서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삼각형 중에서 VAB에 해당하는 것, 즉, 이 VA하고 VAB가 위상이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VA랑 얘는 나란하게 그려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분은 이것이 돼야 되겠죠. 이게 돼야 되겠죠. 그죠? VAB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나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동상이라고 했으니까 폐조동에서 나란한 게 동상이죠. 그죠? 위상이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VAB.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로 따지면 여기는 항상 우리가 견인차로 쓸 때는, 견인차 표현 쓸 때는 앞에가 목표점이 된다니까 이거 A가 되고 이쪽이 B점이 되겠죠. 점으로 따지면. 여기는 당연히 그러면 A, B 써먹었으니까 C점이겠죠.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여기는요. 여기 해볼까요?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전인차표는. 이 화살표가 이렇게 향했죠. 그러니까 VBC라고 써야 되겠죠. VBC. 자, VBC는 누구랑 나란하게 돼야 돼? 이거 동상이니까 VB랑 나란하게 돼 있죠. 그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요렇게 그려놓으면, 요거는 CA가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 방향 반드시 잘 체크해서, 이게 우리가 미상 방향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CA는 VC랑 나란하게 그려지면 되겠다. 동상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페이저도를 갖다가 이제 다 표현을 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전압에 대한 표현을 다 했습니다. 지금 요게. 자, 그렇다면은 1, 2차 측의 전압의 위상이 30도 발생한다 라고 하는 뜻은 이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겠죠. 이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여기는 블랙박스가 되죠. 사실은 여기는 유입식 변압기 같으면 통에 가둬져 갖고 아무도 보이지도 않죠. 그죠? 바깥에만 이렇게 부싱으로 여기가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바깥에서. 그러니까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삼상에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압을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삼상에서는 성간전압도 있고 상전압도 있지만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삼상에서는 어떤 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성간전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229 전압이니 154니 345니 765니 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뭐 정의상에서는 뭐 끝에 성간전압이야 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도 이건 성간전압 229V 뭐 성간전압 154kV 이렇게 표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154kV, 34kV 이렇게 통상적으로 삼상전압을 말하는데 그 전압이 무슨 전압이라는 거죠? 성간전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상전압에서는 특별한 말이 언급이 안 돼 있다면 이 전압은 뭐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전압은 성간전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 간의 성간전압의 위상차가 30도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죠? 뭐 어차피 상전압은 항상 동상이 될 거나, 그러니까 감극성이 되더라도 동상 아니면 180도 오겠죠. 뭐. 자,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돼요. 여기 선전압을, 요거 성간전압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겠죠. 또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차피 그 위상차는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상 같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VAB하고 이쪽 VAB를 보면 되겠죠. 1차 측 VAB와 2차 측 VAB를 비교하면 그게 이제 위상 비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갖다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VAB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썼으면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위상을 두고 우리가 회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자, VAB.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찍었죠. 근데 이거 스몰 VAB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를 갖다가 한번 이 페이지 영상에 나타나서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자, 여기부터요. 여기 1차 측부터 나타나면 1차 측은 여기 이 검정색 페이지 도상에서 나타나면 되겠죠. 그럼 옆 포인트하고 옆 포인트 사이가 되겠죠. 옆 포인트하고 옆 포인트 사이니까 여기를 갖다 그대로 이으면 되죠.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VAB가 되겠죠.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VAB 요거죠. 자, 여기는 여기 안에 있는 요 페이저도로에서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 VAB. 여러분 다 알다시피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같죠. 결국 그냥 같죠. 여기서 찍거나 여기 바깥에서 뽑아서 찍거나 똑같죠. 그 값이 VAB 같죠. 그러니까 이미 VAB는 여기 나타나 있죠. 여기 이미 나타나 있죠. VAB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 두 개가 비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2차 측의 VAB를 이쪽으로 끌어내려 볼게요. 자, 이렇게 끌어내려 보면 VA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나올 거란 이야기죠? 30도 이렇게 나올 거라니까. 아, 그렇구나. 1차 측 전압과 2차 측 전압의 성간전압이 Y델타를 계산하는 경우는 30도 이상 차가 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페이저도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이제 해석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여기 페이저도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표기법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저도로 이제 해석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도가 위상차가 나는 것까지도 확인했어요. 그러면 기왕이 여기까지 해봤으니까 각변이 이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변이 표기법. 변압기 이제 명판에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변압기 명판에 있는 것들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결선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각변이 표기법으로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결선되어 있습니다고 우리는 내부에 뜯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판에다가 이렇게 결선되어 있습니다라고 명판에 기입되어 있는 방식이죠. 각변이 표기법. 자, 요 변압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Y라고 씁니다. Y. 암호처럼 꼭 써있죠.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D, 1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각변이 표기법이.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선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걸 갖다가
굳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차 측은 Y결선으로 되어 있고 중성점을 접지하고 그 다음에 2차 측부터는 이제 1차 측까지만 대문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측부터는 뭐 3권선이 있으면 3권선도 있겠죠. 2차 측부터는 소문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YND 델타 결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여기는 뭐 금방 알겠죠. 무슨 이야기죠. Y결선이고 중성점을 접지하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고 그 다음에 이걸 시계각이라고 부릅니다. 시계각. 그래서 1시다. 2차 측이 1시에 있다는 얘기예요. 2차 측이 1시에 있다. 그러면 1차 측은 몇 시에 있냐? 1차 측은 12시에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1차 측은 항상 기준이니까 12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시계를 보시면 자, 시계를 이렇게 그려 볼게요. 그럼 여기가 12시가 있죠. 12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1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차 측은 항상 12시가 기준이라서 1차 측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시계각 하나는 뭐냐면 30도 간격이죠. 그래서 아까는 뭐냐면 여기에 있다. 2차 측이 여기에 있다. 그럼 1차 측은 여기에 있으니까 위상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니까 누가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위상이. 1차 측이 아까는 1시에 있다고 했잖아요. 2차가 1시에 있으니까 1차가 2차보다 앞에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2차가 30도 뒤에 있는 거죠. 30도 늦은 거죠. 1차에 비해서. 1시에 있다는 거죠. 2차가 1차에 비해서 30도 늦게 있는 거죠. 그래서 2차를 이야기합니다. 1차를 기준으로 2차로 이야기합니다. 2차 측이 뭐냐면 30도 뒤진 결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결선은 2차가 30도 뒤진 결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페이지오도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2차죠. 2차. 자, 여기가 1차죠. 1차는 몇 시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미 여기가 12시라고 그랬죠. 여기가 그러니까 요렇게 돌아가니까 위상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여기가 몇 시라는 이야기요? 1시. 자, 1시. 자, 요게 1시. 즉, 자, 이 변압기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자, 칠판에서 다시 한번 써보고 자, 명판에 이렇게 쓰여 있어. YND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차 측은 자, Y결선이고 중성점 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이죠. 2차 측은 델타 결선이고요. 그리고 2차 측이 30도 뒤진 결선이다라고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이 각변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가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CT를 결선하는 사람들이 위상이 틀어지지 않게끔 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걸 틀어지지 않고 이걸대로 잘 결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앞설 수도 있고 또 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결선을 한 번 더 해보죠. 기왕이 했으니까. 자, 델타 결선에서 아까 좀 다른 방법으로 결선한 게 있으니까 한번 그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똑같은 걸 할 필요는 없고 좀 다른 걸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먼저 이렇게 자 해봅니다. 자, 극성점을 찍었고요. 나란하게 찍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극성점 찍힌 단자에서부터 한 선씩 이제 인출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네이밍을 매겨도 A상, B상, C상. 1차 측은 대문자로 표기하는 게 좋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A상, B상, C상.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Y결선은 동일하게 하고요. 자, Y결선은 동일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델타결선은 아까 이제 극성점이 있는 단자에서부터, 이렇게 붙여가보죠. 똑같은 방법. B에서 C로 갈 때 똑같이, C에서 A로 갈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전압을 갖다가 이제 네이밍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전이니까 아까랑 동일하죠. VA, VB, VC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뭐 굳이 뭐 전이차 방식으로 쓰려면 VA0, VB0, VC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쓸 필요 없죠. VABC 이렇게 써도 이제 쓰면 되죠, 이제. 자, 여기는 전이차죠. 전이차니까 반드시
두 개가 같이 나와야 되겠죠. 시작점과 끝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A로 왔죠.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어디서 왔냐면, 어디서 왔어요? C에서 왔죠. C에서 왔죠. VAC. 자, 꼭 이렇게 찾으세요. 자, 먼저, 자, 여기 전위차 쓸 때는 항상 똑같습니다. B에 왔으면 B. 그 다음에 어디서 왔죠? A에서 왔죠. VBA. 자, 그 다음에 여기 VC.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B에서 왔죠. CB.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전위차 그래서 표현할 때 항상 목표점의 노테이션을 먼저 써준다. 항상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왔는지 찾는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하면, 덜 헷갈릴 것 같아요. 그 연습을 몇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좀 꼬여 있으니까 그 연습하기는 상당히 좋죠. 자, 그러면 이 Y결선의 A상을 기준으로 페이지아들을 작성해 나가면 편리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잡습니다. VA. 그 다음에 여기는 자동으로 이제 여기가 VB가 되겠죠. 자, 여기는 VC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아까 요 델타의 삼각형을 갖다가 서로 이제 계산상 중성점을 딱 맞춰놓는 거죠. 맞춰놓고 나서, 자, 이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죠. 그죠? 항상 이 삼각형을 그릴 때는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라, A상과 나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B상과 나라는 거 하나, C상과 나라는 거 하나,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럴 때, 자, 이거는 요것과 요게, 이게 동상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변압기로 보면 2원, 2투잖아요. 그죠? 예. 요게 동상이 돼야 돼요. 이게 동상이 돼야 되니까 VAC, 요게 나란하게 돼요. 이게 V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포인트로 한번 따지면 여기 A 포인트라고 찍어보고 여기를 갖다가 C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서 A로 도착했고 C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단자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B 단자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요걸 찍어봅니다. 이게 BA죠. BA면 어떤 거냐면 요거 해야 되겠죠. 요게 되겠죠. BA죠. VBA. 자, 이렇게 되죠. BA. 자, 항상 목표점 먼저 써준다는 거 항상 늘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VBA는 누구랑 이상이 같았냐? VB랑 나란해야 돼. 그러니까 VB는 근데 여기 있어요. 여기. 불행하게도 VB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건 위상이 같지 않죠. VC랑 나란하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요 페이지어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을 그릴 때, 이 삼각형을 그려 나갈 때 뭐냐면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 지금 바뀌었죠. 저희 삼각형은 지금 여기를 그렸죠. 그러니까, 여기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정기적 중성점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요거 A상과 나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B상과 나라는 거 하나, C상과 나라는 거 하나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삼각형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이렇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얘가 아니면 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A.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VA가 기준으로 씁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VA가 기준이 되고요. VA. 그 다음에, 그러면 VB, VC는 자동이죠. VB, VC는 여기가 돼 VB. 자, VC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요것과 요것이 이제 동상이 돼야 되겠죠. 동상이 되니까 여기가 나란하게 하나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VAC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A점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 C점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요렇게 여기가 뭐가 됩니까? VBA가 되죠. 자, VBA가 누구랑 동상이어야 돼요? 이거랑. 자, 그렇죠. 나란하게 잘 그려졌죠? 맞죠? 그래서 아까가 아니면 이렇게 이것만 한번 뒤집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CB가 되죠. CB. 당연히 맞죠. 하나만 맞으면, 아니, 두 개만 맞으면 이건 나머지는 자동이죠. C랑 잘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전압을 갖다가 페이지오도상에서 일단 1, 2차 상전압을 갖다 페이지오도로 잘 옮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우리가 못 보죠. 우리가 못 보죠. 자, 우리가 밖에서 보는 이 전압이죠. 선간전압이 VAB가 되겠고 여기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죠. VAB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데 자,
자, 여기서부터 1차 측 먼저 표현해 봅시다. 1차 측은 자, 요게가 되겠죠.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를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자, 여기가 되겠죠. 여기. 자, VAB가 됩니다. 자, 여기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차 측이요. VAB죠. 여기서 보니까 VAB는 여기서 상에는 없죠. 근데 VBA가 있죠. 여기 보세요. 이거 VBA잖아요. 이게 VBA잖아요. 그럼 VAB하고 VBA는 뭐만 다르겠습니까? 크기는 당연히 같겠고, 그죠? 노테이션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방향이 반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상이 180도 틀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는 요거니까 요거가 되겠죠. VAB는 요거가 되겠죠. 네, VAB는 이게 되겠죠. 그죠? 이게 되겠죠. 이게 아니라 요게 되겠죠. 틀어진 게. 그러면 요놈과 요놈을 이제 비교하자는 이야기죠. 요놈과 요놈을 비교하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니까 몇 도 위상차가 나는데 여기가 30도 위상차가 나겠죠. 자, 30도 위상차가 나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1차죠. 여기가 여기가 1차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 시에 갖다 나고 12시. 자, 그러면 요걸 갖다 각변이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Y에 N에 D에 여기는 11이 됩니다. 자, 여기 시계각이 1시가 아니라 몇 시가 된다고? 여기가 11시가 되겠네요. 11시. 즉, 요렇게 회전하니까, 이렇게 위상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누가 더 앞에 있는 거예요? 2차 측이 더 앞에 있는 거죠. 1차 측보다 2차 측이 앞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각변이 표기법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 N에 D에 11. 자, 1차 측 변압기는, 자, 1차 측은 무슨 변압기고요? Y결선된 변압기고, Y결선에 N상 접지. 그 다음에 2차 측은 예, 델타 결선이고요. 델타 결선이고, 그 다음에, 이게 11시에 했다. 2차 측이 11시에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1차 측은 12시에 있으니까 30도 앞선 결선이다. 2차 측이. 2차가 30도 앞선 결선이다. 아까는 30도 뒤진 결선이었죠. 그래서 변압기를 어떻게, 특별히 이제 델타 결선을 어떻게 결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압기가 그 2차 측이 앞설 수도 있고 또는 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CT를 결선할 때도 매우 중요한데요. 30도 앞서게 하거나 뒤서게 하려고 조정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CT 결선을 델타 결선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델타 결선을 잘못하게 되면 30도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결선을 잘못하면 1이 30도 가버리겠죠. 그러면 5결선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결선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여기서 페이지도를 작성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압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 감극성이나 가극성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는 항상 이렇게도 감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감을 수 있고 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항상 표준이라는 걸 두게 되어 있죠. Y 델타 변압기, 델타 Y 변압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측이 델타가 되고 2차 측이 Y가 되는 변압기도 여러분이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런 변압기는 당연히 1차 측하고 2차 측이 30도 위상차가 나게 돼요. 자, 그런 변압기를 쓸 적에는 어떤 번선을 갖다가 어떤 식의 그 결선을 갖다가 표준 결선으로 두느냐 하는 것을 갖다 정해놨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해놨다. 자, 저압측이 30도 뒤진 결선을 표준으로 해놨다. 자, 어떻게 해요? 저압측이 30도 뒤진 결선. 2차 측이 아니에요. 저압측이 30도 뒤진 결선을 표준으로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